중국 고전광독과 중국 고전문학사 글쓰기와 발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처음에 글쓰기와 발표의 중요성, 개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발표에 관련된 배점들, 채점 기준, 중국 고전문학사와 중국 고전 강독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안내를 드리고 2차, 3차 글쓰기 안내, 발표 안내는 따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쓰기하고 말하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것 중에서 동물들도 물론 소통을 하죠. 몸짓, 발짓, 그리고 약간의 음성이라고 하기는 못하고 소리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말 중에서 이제 글로 된 말, 글쓰기 그리고 그야말로 말하기, 발표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인문학 혹은 어학 교육의 4요소는 듣기, 읽기, 말하기, 글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펴보면은 듣기 많이 하고 읽기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하고 글쓰기가 예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요새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이런 좀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에서 질문 안 하는 기자들이라고 제목을 하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에게 아무 질문도 못하는 한국 기자들이라는 어, 짤방이 화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BS 다큐 6부작 가운데 5부의 한 대목을 밑에 캡처를 한 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9월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바로 이 화면 캡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바마가 얘기를 하죠.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하나 드리고 싶군요. 하고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손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 기자들 앉아 있죠. 오바마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없나요? 하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상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계속 오바마는 이쪽 뒤에서 화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결국 나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오바마가 한국어로 질문하면 통역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통역이 꼭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기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중국 기자가 나섭니다. 이런 사람인데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오바마가 공정하게 말해서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어요. 라고 살짝 이렇게 말을 돌리려고 하니까 한국 기자들에게 제가 대신 질문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마가 한국 기자가 질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되겠네요.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하고 얘기를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다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바마가 예, 정말 이런 경우가 참 있구나 하고 할 수 없이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데 저는 이제 한국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한국에서는 말을 하려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앞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아마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계속해서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 말하기와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적당한 사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강요하는 그런 식의 교육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큰 글씨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중점을 가지고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결과 그 결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드리는 바이고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도 글쓰기하고 말하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도록 하고 음, 특히 이번 학기에서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해서 글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 먼저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필 것이고 적합한 용어를 구사해서 글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지금 적절한 양식을 사용을 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권유를 드릴 것인데 피드백 등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생각이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하게 될 동영상 강의 등에서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드리는 조언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서 글쓰기를 완성한다면 아카데믹 라이팅 스타일에 거의 80% 근접한 수준으로 글쓰기를 해낼 수 있다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적절한 양식 중에서 이번 학기에는 각주를 제대로 달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피드백을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고문헌 제일 끝에 각주들을 모아서 참고문헌을 제시할 필요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아카데믹 라이팅 스타일에 거의 100% 근접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요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문헌 쓰는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그냥 각주만 다는 예, 각주만 제대로 달아주시면은 어, 예, 이번 학기 글쓰기의 적절한 양식을 구사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와 배점 두 과목에서 동일한데 원래 20%였지만 이전에 이제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어지는 이런 현실에서 제가 할 수 없이 30%로 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라는 말인데 먼저 주제 선정을 고전 강독하고 고전 문학사에서 여러분들 둘 다 하셨고 제가 대부분 2%를 다 드렸습니다. 2점을 받으셨으면 그게 이제 2%를 받으신 겁니다. 1차 글쓰기에서 5점을 제가 드렸으면은 5% 점수를 다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 고전문학사도 그렇고 중국 고전 강독도 그렇고 100%로 이제 성적을 나중에 어, 이제 낼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97%는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미. 그런데 앞으로 2차 글쓰기와 3차 글쓰기에서 각각 6%, 9% 그리고 발표에서 8%에 해당하는 이 점수들도 좋은 점수를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채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와 발표 채점의 기준 중에서 2차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100점으로 환산해서 여기서는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 뭐 100점이다, 90점이다, 95점이다 이렇게 드릴 건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6%에 맞춰서 제가 음, 총점을 낼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네 가지 점을 제가 볼 예정입니다. 2차 글쓰기에서는 중국 고전 강독, 중국 고전 문학사 모두 이렇게 네 가지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참고하는 문헌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점 되겠고요. 각 줄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는지 이거를 보겠는데 역시 20점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인용문 등을 잘 사용해서 시 작품의 해석을 할 때 자연스럽고 타당하게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의 생평, 시인의 살았던 시대에 대한 소개 등을 인용문 등을 통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 이미 하셨거나 어, 하실 예정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 시작품을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 인용문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40점을 배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띄어쓰기하고 맞춤법 등을 잘 하시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20점을 배점을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차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글쓰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 9% 이걸 이제 역시 제가 100점 기준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드린 이후에 나중에 이거를 성적을 낼 때 이거를 9%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역시 참고하는 문헌이 적절한지를 10점 보고 각주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20점 보고 인용문 등을 잘 사용해서 시작품의 해석을 할 때 자연스럽고 타당한 연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20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띄어쓰기 맞춤법 그러니까 이제 어법에 맞게 글을 쓰는지도 20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3차에서는 어떻게 제가 이제 3차를 또 새로 추가를 할 건가 하면 총점 30점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30점을 배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서론하고 결론에서 논지를 적절하게 잘 드러내어서 서론을 제시를 했고 또 마무리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 10점을 제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이 논지에 대해서 적절한 논거를 들면서 전개를 잘 하여 가지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꼬린을 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20점을 할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채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쓰기를 할 때 2차 글쓰기, 3차 글쓰기 전부 이렇게 맞춰서 글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쓰기 발표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0점 만점이고 이것도 역시 나중에 성적을 산출할 때 8%로 제가 이 100점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 넣어서 전환을 해서 성적을 산출할 예정인데 총 7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발표를 준비하였는지 이것은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건데 어, 어떤 미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나 동작 표정 그리고 띄워주는 그 파워포인트나 뭐 그 여러분들이 정의한 어떤 그런
준비한 대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보여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채점 자체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발표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10점인데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건 이제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 속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의도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발표를 진행하는지 15점을 할애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속도가 점점 긴장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빨라지든가 특별히 이게 속도가 느릴 필요가 없는데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하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대사를 전달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발음이 아무래도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성조인데 한국에는 성조는 없지만은 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이 아무래도 정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해서 외국인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발음을 하실 때 특별히 정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 한국어 발음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그것은 감안을 해서 큰 감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사를 숙지해서 발표를 잘 하는지 막 발표를 하다가 막히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편집을 잘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한 요령이긴 하겠는데 너무 많이 끊어서 하시면은 또 그것도 곤란하겠습니다. 그죠? 롱테이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하는데 막 뭐 20분, 30분 끊어서 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발표가 짜임새가 있게 잘 조절이 되었는지 20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한 자료가 여러분들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20점을 할애를 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동작과 표정으로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10점을 배점을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고전 강독하고 중국 고전 문학사가 2차, 3차가 조금씩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안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